안녕하십니까. 지우명차 정자점 운영하고 있는 신피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차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지방에서 분당에 볼 일이 있어서 정자점을 방문하게 된 여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차 생활을 듣게 되었는데 지우명차 초기 시절부터 지우명차와 함께 차 생활을 이어져 왔고 또 건강도 많이 호전돼서 그 애호심에 차테크도 많이 해서 예전 초기에 들어왔던 차들도 상당히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생활 연륜이 있으니까 또 몸도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목도 깊으려니 하는 가운데 엉뚱한 얘기를 들었지요. 남편분이 잘 안 드시는데 아유 나는 간에 부담 주기 싫으니까 당신이나 먹어. 이런 말씀을 남편분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 여사님도 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라고 남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라고. 보이차는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이 아니고 일반 식품과 똑같이 위장에서 다 소화시키고 분해되어 흡수되고 배설되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한약 같은 경우는 그 약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약도 오래 드시면 간 수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한약도 간격을 두고 먹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보이차는 찻잎의 성분을 발효시켜서 먹기 때문에 김치 익혀 먹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별도로 해독을 해야 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라면 하루에 권장량 2리터 물 먹듯이 보이차도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해서 매일 먹어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간에 무리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보이차 매니아들 보면 저만 해도 18년째 매일 정확하게 2리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리터 이상은 매일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몸이 많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부작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지식이니까 이거를 수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님은 그냥 차회관도 좀 자주 드나들면서 알고 있었어야 될 거를 자기는 미처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제 입장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보이차가 좋다고 해서 차를 사서 집에 가서 차 생활만 하고 있으면 전혀 배워질 수가 없는 정보지요. 물론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이차와 건강과 관련돼서는 차에 관해서 그런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그 노하우들이 있어서
차 생활이 도움이 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차 생활을 하면서 보이차가 좋다는 것은 알고 집에서만 차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건강 지식, 또 보이차에 대한 안목, 관점, 특징들을 또는 정보들을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데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차회관에 와서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걸러야 할 잘못된 지식은 걸러내야 되고 추가로 입력해 둬야 할 귀한 정보들은 주워 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차회관회를 간헐적으로 드나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놓고 꼬박꼬박 차회관을 드나든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 저도 매니아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 다녀보는 것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장소를 꼬박꼬박 간다는 것은 많은 일상생활 일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는 빈도수가 꽤 높은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상당히 좋은 차 매니아로서의 이제 어떤 모습이고 조금 줄이면 한 달에 한 번. 그거는 이제 오히려 최소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차 매니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횟수로는 차회관에 드나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도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좋죠. 그래서 차회관을 어떻게 우리 차봇들이 이해하면 좋으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차에 대한 정보를 점검, 삭제, 입력, 추가 입력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된 신체 변화에 대해서 또 건강의 기준이 뭐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식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차가 나오면 또 시음도 하고 어떤 풍미인지 서로 판단하는 감별하는 논의도 서로 얘기하면서 이 보이차는 어느 위상의 보이차인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서로 논의해보고 또 품평하는 표현들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공감되지 않는 표현들이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들이 곧잘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없게 웃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 타이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먼저 차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감지를 하는데 그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무슨 여기 보이차에 새 타이어 냄새가 나?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들이 다듬어 있지도 않고 또 공통된 표현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 문화를 조금 배워가는 것도 있죠. 차 문화라는 게 뭘까? 이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차 생활하는 전반적인 그 모습이라고 해야죠. 차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가치관, 차에 대한 안목, 섭생활, 건강관리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수정 검토할 수 있는 데가 차회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차가 좋다고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차나 마시고 있다가 다 떨어지면 그때 차회관에 와서
그냥 간단히 하나 시음하고 차 하나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차에 대한 안목이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차에 대한 안목이 길러지는데 몇 년? 몇 년 더 걸립니다. 수치로 얘기하면 5년? 5년 이상 걸려요. 10년? 10년 정도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보이차에 대한 안목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차회관을 어떻게 우리 매니아들이 활용하면 좋은지, 또 왜 드나들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